자, 오늘은 이 중국 소설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2012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모옌의 그 2009년에 출간된 작품 개구리라는 겁니다. 개구리라는 제목이 참 좀 그렇죠. 이 책은 뭐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된 것 같아요. 1판 1쇄가 2012년에 나왔는데 2020년까지 17쇄까지 무려 17쇄까지 찍고 2판을 2021년에 내놨는데 이게 이제 2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구리라는 것이 뭐 모옌이라는 작가는 뭐 워낙 그 유명해서 제가 소개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그 유명한 영화 있죠. 베를린 영화제인가요? 그 황금 공상을 받은 붉은 수수밭. 이것이 바로 모옌의 작품이죠. 그렇게 이제 유명한 작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구리라는 것이 이 제목이 왜 하필 개구리냐. 그래서 이게 개구리 와자가 아기를 이야기하는 아기를 지칭하는 말과 중국어로 발음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띠는 그리고 또 개구리라는 것이 이 알을 굉장히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게 또 다산의 상징으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개구리 다산이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이 다산이라는 이 개념과 관념과 이렇게 연계되는 중국의 이야기를 뭐 크게 생각하면은 남아선호, 또 많은 자식에 대한 선호, 뭐 과거 농경사회가 다 그랬죠.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에 최근까지 있었던 그 산화제한, 한 자녀 갖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 이제 이 한 자녀 갖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중국 공산당 당국의 그 인민의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아주 강제적이고 그냥 일률적인 어떤 정책 집행,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개구리라는 이 이름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스토리를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에 주인공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자는 극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극작가가 그 산부인과 의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소설이 또 형식이 재미있는 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스기타니 요시토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럼 스기타니 요시토는 또 도대체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뭐 가상의 인물이에요. 일본의 뭐 문학가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그 화자가 화자라는 것이 이제 이 소설의 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화자가 스기타니 요시토에게 자기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작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다 하는 것을 편지로 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그럼 진행 상황이 편지로 나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스키타니 요시토라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 극본을 쓰고 있다는 거, 연극 대본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끝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쭉 하면서 그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키타니 요시토 선생님에게 마침내 극본을 완성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그 극본이 실려 있습니다. 참 뭐랄까요, 어떤 면에서는 좀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이 대략 한 580여 페이지가 되는데요. 이 480여 페이지까지 이제 자기 작품을 쓰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스키타니 요시토라는 분에게 편지도 쓰고 또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 480페이지 되고 나머지 이제 그 한 100페이지 정도가 그 다음에 극본입니다. 요만큼이. 그런데 이 앞부분을 그러니까 480페이지까지 보고 그 다음 극본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480페이지의 스토리가 이 나머지 100페이지에 연극 형태로 축약이 돼 있는 거죠. 아주 독특한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품의 주인공은 산부인과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완신이라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이 화자의 고모입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는 이제 굉장히 그 지역에서 뛰어난 산부인과 의사고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고, 그래서 그 현내에서 거의 지금 말하자면은 이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성인 거의 전부를 이 사람이 다 받아낸 수천 명의 아기의 출산을 받아낸 그런 전설적인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중국에서 계획생육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죠. 계획생육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산하제한입니다. 계획생육이라는 것은 그 마오쩌둥 시대에 일부 그 어떤 학자가 그런 것들을 그 이론을 전개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때 채택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우성인자로만 자녀를 낳아서 민족을 개조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그 히틀러의 그 뭡니까 아리안족, 순수한 아리안족 이념 비슷한 그런 좀 그 불길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계획생육은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 계획생육이라는 게 채택이 되는 것이 한자녀 갖기 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완신이라는 이 산부인과 의사가 당초에는 정말 그 현내의 모든 사람의 그 출생을 도맡은, 출생을 책임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그런 지위에서 이제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을 한 것을 적발을 하고 그 아이를 지우고 처벌을 하고 이런 악역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완신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이 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친이 의사인데 공산당 내전 시대 그때부터 참 뛰어난 활약을 의사로서 활약을 했고 이 캐나다인이죠. 노먼 베순 박사에게 의술을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런 부친이니까 이 출신 성분이 아주 최고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또 당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주 그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그 정책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해프닝이 이어지는데 이 그 화자의 말하자면은 초등학교부터 그 동기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그 동기생들의 운명이 이제 하나씩 달라지는 거죠. 이 동기생들이 다 이 고모 완신이 받아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완신이 그 자기가 받은 아이들이 결혼해서 낳는 아이들을 또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도 봤지만 두 번째 아이를 못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두 번째 아이들을 임신한 여자들을 적발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막 그것을 적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니까 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사람들은 그걸 숨기고 피하겠죠. 그래서 그 끝까지 숨으면은 그 집을 이제 중장비가 와서 해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를 몰래 이제 도망 다니면서 낳다가 죽기도 하고 그 산모가요. 또 어떤 산모는 이제 피해 다니다가 안 돼서 결국 할 수 없이 이제 중절 수술을 받는데 중절 수술을 받다가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 화자의 동기생들의 여러 가지 운명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 와이프가 죽고 그러니까 아이는 낳았죠. 그런데 또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들이 커서 또 무슨 화재로 막 큰 불행을 당해서 그 운명이 또 이 화자와 얽혀지면서 거기에서 막 엄청난 이 파렴치한 비도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도 빚어지고요. 그래서 이 그런 어떤 스토리가 대하 소설 이 서사시처럼 쫙 이어져서 결말에 이르는 거죠. 그 결말은 뭐겠습니까? 개구리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게 있습니다만 왜 식용개구리도 있죠. 그래서 이 화자의 친구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개구리 농장을 합니다. 그것은 개구리의 그 어떤 다산이라든가 또는 뭐 거기에 개구리가 함유하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뭐 약품이나 이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그런 이제 큰 어떤 뭐 간판을 그렇게 걸고 큰 개구리 농장 사업을 하는데 기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대리모 사업입니다. 그 대리모 사업에 이 화자의 그 친구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다 다른 친구들의 어떤 한 친구의 불행, 또 어떤 한 친구의 부, 또 다른 친구의 어떤 뭐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얽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파렴치하고 추악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그 중국의 한자녀 갖기라는 그 운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막 뭐 대표적으로 왜 호적에 없는 아이들 수백만 명이 양산이 됐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은 이 외신을 통해서 이 신문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고뇌와 어떤 그 비극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것에 뭐 100배를 할까요? 100배가 되는 어떤 그 사연들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뭐 어처구니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우리도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똘똘한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강제는 아니었죠. 그래도 권장사항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가가 이렇게 강제해서 어떤 일이 빚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참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소설이에요. 제가 뭐 중국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왜 이걸 보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획생육이라는 데 대해서 관심이 가서 봤던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 작가 소설이 되게 좀 스토리가 좀 지루하고 어렵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그리고 재미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또는 이 압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해주는 그런 좋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2012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모옌의 개구리라는 아주 독특한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